우리는 세계 2위 국가인 중국에서 왔다고. 우리는 한국인들보다 존중받아야 해. 우리가 죄인이야? 왜 우리만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야? 늘 그렇듯 많은 여행객들로 혼잡한 독일 베를린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중국인들이 단체로 얼굴을 큰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항상 VIP 대우를 받던 중국 상류층 여행객들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에서 보내온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금융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35살 리웨이라고 해요. 저의 인생은 조금은 지루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금융업계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쌓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유럽 국가에 해외 출장이 잦았던 저는 이번 출장도 별 문제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날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번 출장지인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은 길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 준비를 하며 보냈죠. 숫자는 언제나 저에게 쉽게 다가왔고 수치화된 실적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금융 세계의 용어들은 제게 너무 익숙했고 그 덕분에 저는 지금의 성공을 누리고 있었죠. 베를린 공항은 몇 년 전 방문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공항 터미널을 가득 채우고 여러 언어가 뒤섞인 소리들이 혼란스럽게 울려 퍼졌어요. 저와 제 동료들은 막 도착해 입국 심사 대기줄에 서 있었어요. 줄은 길고 지루하고 느리게 움직였고 대부분은 저희처럼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이었어요. 모두들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었고 기다림에 지친 불만의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죠. 아무도 긴 비행 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는 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옆을 보니 또 다른 줄이 있었는데 그 줄은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줄은 대부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여권을 내밀고 심사관이 별다른 확인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주는 모습을 보며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반면 저희 줄에서는 모든 여권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어서 과정이 더디기만 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동료 천민이 점점 화가 나는 게 느껴졌어요. 천민은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뭐든 불편하면 쉽게 표현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를 짜증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발을 초조하게 두드리며 결국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들릴 만큼 큰 소리였죠. 천민은 이미 가방을 챙겨 공항을 떠나는 한국인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좀 봐.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통과하는데? 우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왜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단 말이야? 천민의 말에 줄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소리들이 흘러나왔죠. 한 남자는 뒤에서 부당한 대우라고 중얼거렸고 몇몇 사람들은 화난 표정으로 한국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신들보다 빨리 통과한 걸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천민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어요. 우리 경제는 성장했고 영향력도 커졌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더 큰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느릿느릿 움직이는 줄에 서서 작은 나라라고만 여겼던 한국인들이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서 있던 값비싼 코트를 입은 중국인 여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런 대우를 믿을 수 있나요? 우리 중국에서 왔잖아요. 존중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대우받는 거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말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일었어요. 이건 단지 기다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안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왜 한국인들은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잡혀 있었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사업 때문에 왔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하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어요. 사람들이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며 서로에게 화난 속삭임을 주고받고 있었죠. 하지만 천미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곧 폭발할 것만 같았죠. 결국 몇 분 더 기다리던 천미는 입국 심사대 쪽으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천미는 심사대를 향해 소리쳤죠.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걸리고 저쪽 한국인들은 빠르게 통과하는 겁니까? 우리도 중요한 사업 때문에 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심사관은 키가 크고 단호해 보이는 서양 남자였는데 천민의 고함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민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귀국의 현재 비자 정책과 특정 국가에 대한 신뢰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정 국적에 대해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천민의 얼굴은 화가 나서 더욱 붉어졌어요. 그럼 한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심사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절차를 따를 뿐입니다. 신뢰라는 그 한 단어가 공기 속에 무겁게 떠돌았어요. 심사관은 그 말을 너무나도 가볍게 했지만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정말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이것이 우리와 한국의 차이였나요? 단순히 힘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뢰를 두고 있는지 말이죠. 오랫동안 저는 중국의 급성장과 확장된 영향력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제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세계는 단지 우리의 부나 힘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중국의 문제점들을요. 천민이 화난 얼굴로 다시 줄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이 단순히 입국 심사의 지연 문제는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건 인식의 문제였어요. 한국인들이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다른 종류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발전을 이루고 성공을 거뒀어도 여전히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혼란은 점점 더 빠르게 악화됐어요. 처음엔 조용했던 불만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큰 소리로 터져나왔고 공기 중엔 긴장이 짙게 감돌았죠. 앞쪽에 있던 한 여자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안 나갈 거예요. 나 먼저 통과시켜주기 전엔. 그녀는 주먹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자신의 말을 강조했죠. 옆에 서 있던 남편도 똑같이 지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보안 요원들과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피곤함과 분노가 섞인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그 표정은 줄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느끼던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완전한 혼란의 현장이었어요. 한때 질서있던 줄은 순식간에 무질서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답답함에 몸을 앞으로 밀쳐댔죠. 보안 요원들은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며 단호한 어조로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말은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를 더 부채질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느린 진행 속도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줄에 갇혀 누군가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주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무력감에 분노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바로 옆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입국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을 더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는지,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요. 그들은 여권을 내밀고 심사관과 몇 마디 나눈 후 바로 통과됐죠. 지체도 추가 질문도 없었어요. 마치 그들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도대체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했기에 이 정도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항상 경제력이 국가의 위상을 결정짓는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우리에게 당연히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죠. 세상이 우리의 발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대우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느릿느릿한 줄에 서서 제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작은 나라에서 온 한국인들이 우리를 앞질러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건 저에게 굉장히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경제력이 국가의 위상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나라가 단순한 부가 아니라 훨씬 더 지속적인 무언가를 쌓아 올렸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명성을 쌓았어요. 그들의 나라, 그들의 국민, 그들의 시스템이 모든 것이 세계 무대에서 신뢰를 쌓았어요. 반면 중국의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죠. 그들의 여권은 단순히 이름과 사진이 담긴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징이었어요. 세상이 그들을 신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징이요. 한국인 여행객들이 입국 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나라가 얻은 세계적 신뢰, 효율성, 그리고 질서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 동료들과 중국인 여행객들,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화가 나 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천민도 여전히 제 옆에서 중얼거리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어요. 이건 치욕이야. 그가 투덜거렸어요. 우리는 세계 2위 국가인 중국에서 왔다고. 우리도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 있어? 예전 같았으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천민처럼 화를 냈을 거고 이게 중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세상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존중하지 않는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분노가 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다르게 대우받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죠. 세상은 아직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급속한 성장과 영향력 확대가 공항 입국 심사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같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그 신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행동을 통해 쌓이는 것이에요. 신뢰는 계속해서 당신이 믿을 만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세계의 눈에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그들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시스템과 기준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어요. 이제 저는 중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만 집중했던 제 사고방식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고층 빌딩을 세웠고 산업을 발전시켰으며 세계에 우리의 흔적을 남겼지만 여전히 그 신뢰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 서서 이 혼란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지루하게 기다리며 입국 심사대에서 고함을 지르는 제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했지만 이 순간은 단순히 느린 입국 심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어쩌면 이번 일이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경제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나라의 명성을 쌓는 데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고 다른 사람들의 존중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천민은 여전히 투덜거리며 속으로 화를 사귀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제가 쌓아온 재정적 성공 이야기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이제 막 깨달았으니까요.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의 소음이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그 속에서의 내 자리를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더 배워야 할까? 베를린에서의 그날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상하이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구름이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은 지워지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입국 심사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죠. 오랫동안 저는 개인적인 성공에 몰두하며 금융 세계에서 승진을 거듭하고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겨왔어요. 그것은 개인의 성취만이 아닌 국가적인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베를린에서의 일들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간과해온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인 여행객들이 입국 심사를 쉽게 통과한 이유는 그들이 중국보다 더 강력하거나 부유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죠. 그들의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규칙을 따르며 경제적 힘을 넘어서는 신뢰성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의미했죠. 그 조용하고 꾸준한 성장은 저를 놀라게 했고, 존경이 단순히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날의 교훈은 분명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단지 부나 영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뢰할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무언가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었어요. 한국이 쌓아온 평판은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 정치, 비즈니스, 사회 질서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 시스템은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었어요. 그들은 일관성, 책임감,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헌신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죠.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말이에요. 비행기가 상하이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결심이 점점 강해졌어요. 만약 중국이 같은 수준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단지 경제 성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신뢰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강력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 시스템이 세계의 검증을 견딜 수 있어야 해요. 제 개인적인 삶과 경력에서도 이 깨달음은 무겁게 다가왔어요. 오랫동안 저는 개인의 성공, 승진, 계약 성사,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좇으며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 저는 성공을 다르게 측정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히 앞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경험은 제 안에 근본적인 무언가를 바꿨고 저는 이 교훈을 앞으로도 간직할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상하이에 익숙한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건 그저 잠깐 스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각이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역시 이 교훈을 받아들이길 바랐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길지도 모르지만 신뢰와 신뢰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국은 경제력, 그 이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확고한 명성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잠재력은 충분히 있었으니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믿고 그 잠재력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남았어요. 한국이 신뢰를 쌓아온 것처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